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역대 가장 큰 폭의 시내버스와 택시 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송조합 측이 4년 만에 최대 70%가 넘는 인상안을 충청북도에 제출했는데 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민 공청회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145명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청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입니다. 운전기사를 10%, 15명을 더 뽑을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군지역 버스 회사는 40% 정도의 추가 고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청주 시내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2020년도에 그 부분을 시행을 한다면 인건비 부담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요금 인상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충북버스조합이 충청북도에 2014년 이후 4년 만에 요금 인상을 신청했습니다. 청주는 34%, 충주 제천은 45%, 8개 군지역 농어촌 버스는 무려 78%의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청주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33.4%라는 것이 실질적인 적자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6개 회사가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닌 택시조합도 기본료를 3,200원으로 거리와 시간요금도 큰 폭의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례적으로 시민 공청회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경영 상태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보장을 하면서 승객들의 그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적정 범위를 찾아내야지. 버스와 택시 요금 인상은 대리운전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민들의 부담은 이래저래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호남의 한 국회의원이 오송을 경유하지 않는 호남 KTX 단거리 노선 개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천안 분기역을 만들자는 얘긴데요. 충북 입장에서는 경천동 지할 주장이지만 지역의 반응은 의외로 신중했습니다. 그 속사정을 조상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호남 KTX 단거리 노선을 개설하자고 성명을 낸 장본인은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KTX 세종역 신설 주장을 지지한다면서도 그와는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평택에서 오송을 복선화하는 것보다 천안, 세종, 공주를 잇는 단거리 노선을 개설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오송 분기역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5년 분기역을 결정할 때 거리상으로는 천안이 유리하고 경제성에선 대전이 앞섰는데도 오송에 분기역을 설치한 국가적 대의 명분을 이해 못한 주장입니다.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100년 배계를 보고 오송 분기역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천안 분기역을 주장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반응은 세종역에 발끈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의원 개인의 주장인데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무엇보다 호남은 강호축 개발을 위해 협력해야 할 우군이라는 겁니다. 서로 협력해서 강호축을 더 빨리 구축하는, 그렇게 해서 서로 공동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충청북도 역시 현 상황에서 호남 정서를 자극하는 건 득보다 실이 크다며 공식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충북이 절대 양보 못할 선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강호축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부와 청와대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시종 지사는 이 대표를 만나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9일 옥천에서 한밤중 뺑소니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했습니다. 외딴 시골길이라 뚜렷한 증거도 없었지만 경찰은 곧바로 뺑소니범을 잡았는데 스마트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보행기에 몸을 의지한 할머니가 길을 건넙니다.
도로 한쪽에서 SUV가 나타나더니 달리는 속도 그대로 할머니를 치고 달아납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81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곳은 어둠이 짙게 깔렸고 목격자도 한 명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자칫하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SUV 운전자 53살 윤모 씨는 도주 후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최근에 설치된 스마트 CCTV를 통해서 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번호를 토대로 4시간 만에 대전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옥천군이 최근 1억 5천만 원을 들여 범죄 취약 지역 30여 곳에 설치한 스마트 CCTV 덕을 톡톡히 본 겁니다. 스마트 CCTV는 기존 영상만 녹화하는 방법용 CCTV와는 달리 초고화질로 달리는 자동차 번호판까지 자동으로 인식하고 저장합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옥천군 통합관제센터에 똑똑한 눈까지 더해진 셈입니다. 차량 이동 시 차량 번호 인식은 물론 주변 정황을 인지할 수 있어 기존 방범 시스템보다 능동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천군은 범죄 취약 지역에 스마트 방범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김우준입니다. 충주 둘레에는 도내에서 가장 긴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길이만 무려 17km인데 전망 좋은 이 길이 내년까지 전부 포장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물안개가 바다처럼 드넓은 호수를 감싸고 섬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치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을 연상시키는 충주호의 비경, 충주시 동량면에서 제천시 청풍면을 잇는 호반로 17km의 비포장 도로를 통과하면서 펼쳐지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충주댐을 건설하면서 자재 등을 운반하기 위해 가설된 이 도로는 현재 도내에 남아있는 가장 긴 흙길입니다. 오프로드나 MTB 코스로 간혹 찾는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엄연한 관광도로로서 기능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내년까지 이 구간에 대한 포장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발주한 것입니다. 올해 안에 3분의 1을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그 접근성 강화, 그리고 또한 그 관광도로를 통해서 오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활성화, 거기에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북의 오지 가운데 오지로 통과에만 2시간 가까이 걸렸던 호반로 비포장 구간. 이제 내년 말이면 1시간 이내 거리로 확 좁혀지게 됐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만족도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혁신도시별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충북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0.9점으로 전국 52.4점보다 10점 이상 낮았습니다. 특히 교통과 의료 서비스 등 교육 환경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청남대 가을 국화축제가 주말인 20일부터 23일간 단풍의 화려함, 국향의 설레임을 주제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는 청남대에서 자체 재배한 국화류 74개 종 11,000여 본을 비롯해 각종 초화류와 야생화가 전시되고 특별 전시로 대통령 기록관에서 평화로 가는 길 남북 정상회담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18 국제 연못대회가 오는 26일부터 4일간 충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유네스코가 공식 후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경기대회로 승인한 이번 대회는 22개국 62개 단체 500여 명의 무술인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또 대회 기간에는 국제회의 등 다양한 학술 행사와 문화 공연도 펼쳐집니다. 충주 가로수길 사과나무의 생산량이 5,000kg 정도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시는 해거리와 기상이변으로 작황이 좋지 않다며 수확한 사과는 지역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교원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충북도 교육청 소속 교사는 모두 82명입니다.
2014년 11명, 2015년엔 13명, 2016년 36명, 지난해엔 18명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명이 적발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노인들을 상대로 원가의 최대 30배까지 부풀려 물건을 판매한 41살 송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청주시 일대에서 속칭 떴다방을 운영하며 노인 58명에게 물건을 허위 과장 광고하는 수법으로 1억 1,6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제 개막식이 오후 3시 충청북도 진로교육원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음악창작소 기획공연 부활 콘서트가 오후 7시 30분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7회 제천시장배 미용기술 경연대회 개회식이 오전 11시 제천체육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청주, 충주 등 도내 대부분 지역으로 짙은 안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9도, 충주 18도 등 17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쌀쌀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